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지재권 행사와 관련된 이제 공정위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내부 그 비공개 세미나를 거치는 동안 제가 맡은 주제는 약간 어떤 경쟁의 의미라든지 혁신의 의미가 두 장르에서, 그러니까 지재권이나 아니면 경쟁법 영역에 있어서 어떤 이해의 차이를 보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토론과 발표를 했었는데, 본질적인 부분이 사실 두 영역에서 어프로치하는 그런 시각들이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부분에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그 심사 지침이라는 것이 사실 이 공정이 예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연성규범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지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들이나 집행당국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있어서도 양 영역 간의 이제 판단 그 시각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이거 자체의 어떤 이해의 제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에 이런 발제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금 아시겠지만 이 행사와 관련된 심사 지침은 최근 2016년대에도 개정이 있어 왔고, 최근에 개정이 굉장히 신속한 분야입니다. 변경이 많은 분야이고, 그만큼 이 영역에 대한 그 발전이나 변화의 양상이 빠르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심사 지침이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최근 2014년 말에도 그랬고 2016년 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개정될 예정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공정거래법 59조, 아까 신미랑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59조의 무채세상권 행사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규정과 관련해서 나온 심사지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부당한 행사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아까 나영숙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각 법의 목적 및 취지, 권리의 내용과 아울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고, 그 판시 내용이 그대로 심사 지침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심사 지침이 사실 우리나라의 심사 지침이긴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상당히 이제 담고 있고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 내셔널이나 로컬 스탠다드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실시료 수준과 관련된 규제 부분은 약간 로컬화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따르고 있고, 그리고 외국 사업자들도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 심사 지침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규의 형식이지만,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예규가 사실 심사 지침뿐만 아니라 심사 기준이라든지 운영 지침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으로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9년도 제정 이후에 5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급변하는 시장 양상에 따라서 더 빠른 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간의 논의들도 이제 학계나 실무계에서 활발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심사지침상에 언급된 어떤 행위들 유형이나 예시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바로 외형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 원칙, 그러니까 아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룰 오브 리즌이 적용되는 영역이 있고, 이게 합리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 영역, 그러니까 경쟁법과 지재권 사이의 영역에 상호 이해가 오히려 도모될 수도 있는, 저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이 지금 심사기준의 개정이라든지 반영이 주요한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파악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월에 이제 IPR 가이드라인의 제 7번째 초안이 마련이 돼서 지금 경쟁 당국을 포함해서 뭐 미국의 ABA에도 질의가 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받아서 지금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나 중국 지금 특허 관련 이슈들의 그 파급력을 생각을 했을 때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이제 공정위에서 지금 퀄컴 건에 대해서 최종 그러니까 전원회의 중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지금 기존에 이제 별건으로 다른 그 퀄컴 건에 대해서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심사 지침에 미칠지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 제가 빠른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의 상황들을 이제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59조 내용이 사실 우리나라만 딱 동떨어지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적 도적 금지법에서도 21조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고, 중국 반독점법 55조에도 우리나라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사실 뭐 다 똑같진 않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이 법조항과 관련해서 나온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와 관련된 이제 어떤 유관한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심사 지침의 변화 양상이 어떤 케이스와 맞물려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009년도에 마련된 심사 지침이 퀄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이후에 개정이 된 바가 있고, 이후에도 주요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2013년, 2014년 그리고 올해의 개정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앞으로 그와 관련된 고려도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합리의 원칙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에 있어서 적용하는 이제 합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당성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부당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영어 해석에 있어서 unfair라는 표현으로 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부당성이랑 그 미국에서 unfair라는 어떤 경쟁, 반경쟁, 친경쟁의 의미에 있어서의 이제 페어니스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부당성이랑은요. 그래서 완전한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아까 나영숙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쟁 제한적 효과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비교 형량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경쟁 제한성이나 반경쟁성,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이제 관련 시장을 정확히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관련 시장 획정에 있어서 지재권 분야와 경쟁권 분야에 있어서의 견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지침상에서 관련 시장으로 언급한 상품 시장, 기술 시장, 혁신 시장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혁신 시장 부분은 사실 2014년 심사지침 개정하면서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혁신 시장은 사실 미국에 있는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이노베이션 마켓을 따와서 거의 그대로 들어온 것인데, 혁신 시장의 범위, 뭐 다른 부분도 사실 심사지침 안에서는 뭐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의 행사라든지, 뭐 현저한 어떤 현저하게 부당한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래서 추상적인 표현에 있어서의 이제 비판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혁신 시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노베이션 마켓 안에 상품, 어떤 혁신 상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혁신 기술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혁신 시장이 기술 시장이나 상품 시장을 포괄하는 개념이 아닌가, 상위 개념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논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의미에 있어서 경쟁법이랑 지재권 쪽의 그 메시지라든지 어떤 시각, 어프로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우리 서두에서 이제 신미랑 부연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심사 지침은 원래는 이제 시지남용, 그러니까 3조 2에 해당되는 시지남용과 그리고 19조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해서 어떤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 그와 관련된 메시지인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심사 지침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어떤 판단 기준들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불공정 거래 행위의 판단 기준은 경쟁법에 있어서는 아예 이제 별개인 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또 다른 심사 지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 지침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심사 지침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공정위의 내부에서는 이 지금 지재 관련 심사 지침이 시지 심사 지침의 약간 하위에 있는 것이다. 시지 심사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이 사실 시지의 어떤 그 지재 심사 지침만 하나만 독립적으로 별개로 봐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게 시지심사지침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 그리고 지재까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나름의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을 다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이 지재심사지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MP 관련 논의는 사실 나중에 제가 발표문을 보니까 강경남 팀장님께서 또 MP 관련 그 멘트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간단히 하는데요. 일단 그 2014년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MP에 대한 그 정의 규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MP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비실시, 그러니까 non-practicing entity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PA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건 Patent Assertion Entity고 또 하나는 페이턴트 트롤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정의 규정이 법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용되고 있긴 한데 일단 이런 내용들이 지금 2014년에 들어왔고 그리고 남용행위를 5가지로 예시 규정을 둬서 유형화를 시켰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판단 요소들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1번, 2번, 4번 내용이 사실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게 그 MP가 경쟁 사업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기 지금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해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행정법원에 이 지금 법인세 관련해서 경정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제기됐고 또 요 관련 이 MP에 해당되는 특허관리 전문 사업자가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다른 공정거래법과 다른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앞으로 그 글로벌 기업 간의 IP 전쟁에 있어서 MP의 역할들이 FE가 활동할 그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연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해외 경쟁 당국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2013년, 14년 연방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체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회 조사 보고서에서 PA와 MP는 딸로 이렇게 별도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럽에 있어서도 원래는 유럽에서 그 MP의 활동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건 특허 제도나 아니면 뭐 소송과 관련된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 때문에 관련 그 영역이 적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 또 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MPU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는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양쪽 영역에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